우리가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오브젝트에 색깔을 넣어 봤습니다.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지개색이 아름다우니까 무지개색을 7가지 공에 다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되겠죠. 씬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통통통통 무지개 공이 플레인에 맞아서 튕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공이 튕길 때 생기는 특성을 설명하는 물리학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물리학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할 것 같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 특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적용했던 피직 머티리얼의 바운시니스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기 피직 머티리얼 있는데요. 여기에 바운시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바운시니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공이 충돌했을 때 더 잘 튕기게 됩니다. 탄력성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아주 커질 수는 없고 0에서 1 사이입니다. 0에서 1 사이 값을 넣게 되고 0인 경우는 바운시니스가 0이라는 건 탄력성이 없다는 거니까 공이 떨어지면 땅바닥에 딱 붙는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바운시니스를 1로 잡으면 공이 땅바닥에 부딪혔을 때 똑같은 높이로 튀어오르는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물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물리학에서는 충돌에 대한 이론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충돌은 탄성 충돌하고 비탄성 충돌로 나눕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부 다 비탄성 충돌입니다. 공을 떨어뜨리면 같은 높이로 튀어 올라오지 않죠.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조금씩 높이가 낮아집니다.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탄성 충돌입니다. 탄성 충돌에서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공을 튕기면 튕긴 만큼 똑같이 올라옵니다. 탄성 충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바운시니스가 1인 경우가 되고 비탄성 충돌은 바운시니스가 1보다 작은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충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면 충돌했을 경우에 공이 얼마만한 속도로 다시 튕겨 나오는가를 설명하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쓰는 유니티에서는 바운시니스가 되고 번역할 때는 탄력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이 바운시니스를 반발 계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반발한다. 그 측면에서 반발 계수라고 하고 알파벳은 보통 2로 표기를 합니다. 알파벳 2. 알파벳 2로 표기를 하는데 요 2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벽이 있으면 공이 날아갔다가 V라는 속도로 날아갔다가 다시 튕기잖아요. 튕기는 속도는 V 다시라고 하면 벽에 들어가는 속도하고 벽에서 튕기는 속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공이 벽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맞아서 충돌돼서 튕겨 나올 때는 벽하고 공의 거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공이 벽 가까이 가는 거하고 벽에 튕겨서 다시 나오는 거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가까워질 때는 당연히
충돌 전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충돌 전. 근데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 공이 서로 공이 벽에서 멀어지니까 멀어지는 경우는 충돌 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이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 가는 거고 충돌 후가 되면 멀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가지고 충돌 전인지 후인지 판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충돌 전하고 후에 뭐가 바뀌는가 봐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속도입니다. 속도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벽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속도만 보면 되는데 일반적인 충돌은 서로 두 물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 속도 변화를 추적하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속도 차이의 변화를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체하고 두 번째 물체가 튕겨서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생기는 속도 변화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반발계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속도는 어떤 게 빠르고 느리고 하는 게 1번이 빠를지 2번이 빠를지 모르기 때문에 속도 차이를 계산할 때는 V1 V2라고 해서 얘를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누가 클지 모르기 때문에 차이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취해주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그 속도 차이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 그 가지고 있던 속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속도 차이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주는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속도 차 비율입니다. 자, 그걸 반발계수라고 했고, 반발계수라고 하면 너무 물리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유니티에서는 탄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탄성 충돌이라고 하면 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에 속도 차이하고 충돌하고 난 다음에 속도 차이가 똑같습니다. 손실 없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비탄성, 일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이 속도 차이가 유지가 되지 않고 줄어듭니다. 속도 차이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체들이 충돌해서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특성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줄어들지는 물리학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계속 강조하듯이 컴퓨터 그래픽스, 렌더링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람 눈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좋기는 하죠. 근데 계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사람 눈만 속일 수 있을 정도로만 충돌 현상을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충돌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지표는 반발계수, 유니티에서 쓰는 바운시니스, 탄력성이 됩니다. 요걸 내가 적당하게만 쓰면 이 물체의 운동이 현실하고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요 물체가 이제 튕기는데, 통통통 튕기는데, 바운시니스를 1로 줬기 때문에 튕기는 현상이 그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를 않아요. 더 현실감 있게 하려면 한 0.6 정도 할까요? 수치를 살짝 조정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조정할지는 우리의 감입니다. 이건 너무 안 튕기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키워볼까요? 한 0.8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합니다. 요건 어느 정도 현실감이 있네요. 요게 좀 마음에 드니까 바운시니스는 0.8로 합니다. 0.8로 하는데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할 때는 반발계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반발계수는 충돌 특성을 사람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충돌할 때 속도 차이를 추적을 하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속도 차이를 재고 충돌한 후에 속도 차이를 잰 다음에 두 개 비율을 계산을 한 게 바운시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1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보다 클 수는 없고 에너지 손실을 인해 가지고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자, 그걸 그럴듯한 적당한 값을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플레이 할 때 컨트롤 P를 눌러서 플레이 버튼을 누른 효과하고 똑같은 거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우스로 버튼을 누르려면 불편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빠르게 우리가 게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할 때는 킬볼 정도만 스크립트를 썼기 때문에 그다지 재미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우리가 만드는 게임의 주도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스크립트가 좀 필요합니다. 스크립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만들 스크립트는 공을 사용자가 스페이스를 누른 경우에 공을 생성을 해서 공을 떨어뜨리는 그런 실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만들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이 씬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씬을 복사해서 한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그러면 씬은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밑에 에셋이 있으니까 요 에셋 밑에 씬즈가 있고, 이건 일종의 윈도우 탐색기와 똑같기 때문에 폴더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씬즈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샘플 씬이라는 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레인보우 볼입니다. 레인보우 볼이라는 거를 만들었고, 자, 여기서 지금 요 창이 뜬 거는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럼 씬 특성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reload를 읽어서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름이 바뀌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씬이 되고, 요 씬을 복사해 가지고, 자, 이번에 만들 씬은 자, make a ball with input입니다. 자, 인풋을 이용해 가지고 볼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씬이 바뀐 거 볼 수 있나요? 어디를 보면 됩니까? 여기를 보면 되죠. make a ball with input이라는 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씬을 이제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자 입력을 받아 가지고 볼을 만들 거니까 여기에 있는 레드볼부터 바이올렛 볼까지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자,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하나씩 선택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누르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이나 Shif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오브젝트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축키 사용법은 윈도우 탐색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오브젝트는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다시 에셋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에셋 눌러서 돌아가면 에셋은 자산이고 파일로 저장된 거기 때문에 씬을 지우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었던 이 씬이 사라져서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 씬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장했잖아요. 씬즈에 들어가 가지고 레인보우 볼을 다시 클릭하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씬이 나타납니다. 이 이름에 1이 있는데 보기 싫으니까 요 1은 지우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볼은 나타나는 거고 make a ball with input도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씬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SS에서 우리가 만들어 줄 건데 SS에서 만들 때 오브젝트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SS에 있는 자산은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자산은 프리팹이라고 만드는데요. 프리팹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프리팹은 지금 오브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만 있습니다. 내 창고에 이제 있는 거지 이걸 꺼내서 씬에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자가 원할 때 생성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고 자, 여기에 하이라키에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create empt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empty에 대한 empty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아무런 특성도 없는 단지 트랜스폼만 있는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가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이쪽에 있는 7가지 3개의 공들을 생성해 가지고 땅으로 떨어뜨리는 중력을 가해주는 그런 스크립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 위치 나타내니까 볼 포지션이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자, 이번 포지션은 그냥 초기값 0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 볼 포지션이긴 한데 여기 만들 건 아니고 각각의 볼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각각의 볼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 블루볼, 그 다음에 그린볼, 인디고. 자, 요런 공들이 있기 때문에 요 공들을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파하고 보가 같은 위치여야 되는데 여기에 살짝 바뀌어 있네요. 자, 뭔가 건드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인디고는 3이고 자, 초록은 마이너스 3이었고 얘는 0 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파란색 공도 제 위치에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요 공을 자동으로 생성하는데 이렇게 생성할 때는 스크립트가 필요하고 C# 스크립트는 SS에 있기 때문에 Create에 가서 C# 스크립트를 눌러줍니다. 얘의 이름은 자, make a ball with input 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러니까 make a ball with input 이라고 붙이고 자, 요걸 가지고 공을 생성을 하는데 자, 공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공에 대한 오브젝트 특성을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게임 오브젝트 얘는 이름을 볼즈라고 할게요. 공을 여러 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즈라고 하는데 요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오브젝트의 특성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이란 이 프로그래밍 개념에서는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클래스가 있잖아요. 얘처럼 얘도 클래스 이름이고 이 클래스라는 거는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킬 함수와 변수를 잘 엮어서 포장을 해준 컨테이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 클래스를 외부에서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이라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자, 업데이트가 돼서 특성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make a ball with input 이라고 하는 요 C# 스크립트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empty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갖다 넣어 줍니다. 그럼 여기에 make a ball with input이라는 이 스크립트가 볼 포지션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연결이 되면
게임이 시작이 될 때 스타트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한 개만 만들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 개 만들 때는 여기다가 요런 대괄호를 붙입니다. 대괄호 붙이는데 요 대괄호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나오는 구두점 기호는 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요런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나열, 배열 이런 말 쓰잖아요. 영어로는 array라고 하는데 얘는 같은 물건을 여러 개 나열 하는 거를 배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같은 물건을 여러 개 나열하는 걸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 배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 이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가 아니고 이 표시는 배열이라 했잖아요. 게임 오브젝트의 배열입니다. 배열이니까 공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돼서 이름을 볼이라고 하지 않고 볼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같은 특성, 공이라고 하는 같은 특성인데 약간씩 특성이 달랐잖아요. 우리가 만든 무지개 공은 색깔만 다른 거죠. 재질, 머티리얼만 다르게 해가지고 공을 7개 만들기 때문에 그걸 저장할 때는 7개 공을 다 저장할 게임 오브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들 때 게임 오브젝트를 볼 0, 그 다음에 볼 1, 자, 그 다음에 볼 2,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관리하기가 불편해요. 같은 특성인데 변수를 따로따로 할당하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편하게 비슷한 특성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관리하고자 할 때는 배열이라고 하는 요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배열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자, 다시 얘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자, 볼 포지션 업데이트를 하면 자, 이번에 볼즈라고 하는 게 요 C# 스크립트에 나오는데 요 볼즈는 어디서 온 건가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요 변수 이름을 따가지고 와서 여기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여기 0은 뭔가 하면 자, 우리가 배열을 표시했잖아요. 배열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값 0이 나오는데 이걸 내가 여러 개 하고 싶으면 여기 숫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몇 개 만들 거예요? 무지개니까 7개를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삼각 표시를 누르면 공간이 7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순서 고려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7개를 이제 넣을게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눈 가는 대로 그냥 넣습니다. 자, 이렇게 7개를 이제 넣었어요. 그럼 7개의 게임 오브젝트가 초기화가 되는데 초기화가 된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이제 표시를 하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게임을 개발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함수 만들어야 돼서 이름을 make ball이라고 하고 자, 여기는 너무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엉뚱한 이름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괄호로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은 앞에다 씁니다. 이게 컴퓨터 규칙입니다. 출력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void를 넣고 그 다음에 함수 정의는 중괄호로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을 만들어 주는데 사용자 입력을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인풋을 이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인풋은 키보드입니다. 해서 키보드가 키가 다운된 걸 한번 찾아봅니다. 탭을 눌러서 코드가 저절로 생성되도록 하고, 자, 우리는 키 추적을 escape이 아니고 스페이스로 할 거니까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스페이스가 입력이 됐을 때 make ball을 실행한다. 이걸 컴퓨터는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if문을 씁니다. if문 규칙은 반드시 갈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if문은 갈로를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하고 싶으면 make ball을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대문자로 했었네요. 소문자로 바꿀게요. 소문자로.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소문자를 구별합니다. 소문자로 계속 우리 해왔으니까 소문자로 하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다운은 누른다는 거니까 누르면 메이크볼을 실행한다. 자, 메이크볼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자, 게임 오브젝트 7개를 다 생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을 하는데 어떻게 생성을 하는가? 7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이제 동시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루프 구문을 돌려야 됩니다. 그 루프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반복 계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문이 for 구문입니다. 이것도 if 구문처럼 갈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 if 구문 안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별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초기값, 자, 초기값은 i라는 거를 그냥 써줍니다. 자, i라는 써주는데 i가 뭔지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변수에 데이터 타입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건 정수니까 int라고 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float이라는 실수를 이제 썼었죠.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필요 없으니까 소수점이 없는 숫자가 딱딱 떨어지는 정수를 사용을 합니다. 정수를 사용을 해서, 자, i는 0부터 가는데 i가 이제 얼마까지 이제 갈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는 7개만큼 가야 되는데 여긴 7개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 이 i는 적은 거 요 숫자 앞에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요 볼즈라고 하는 거에 점을 찍으면 랭스가 나옵니다. 랭스만큼만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랭스는 요 배열의 크기입니다. 요 배열의 크기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한 요 7이 넘어갑니다. 요게 넘어가서 요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얘는 판단하는 기호거든요. 그 부등호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부등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7개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갑니까? 얘는 가는 게 0, 1, 2, 3, 4, 5, 6까지 갑니다. 7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등호인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7은 못 가고요. 요 보스 랭스라고 하는 게 7입니다. 7. 얘는 7이기 때문에 6까지만 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에 쓰는 거는, 자, 이 i가 루프 구문이 진행될수록 몇 단계로 커져야 되는지, 얼마만큼 커져야 되는지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커지도록 i++ 표시를 합니다. 요 C 언어에서는 플러스는 하나씩 커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C샵은 C 언어를 받아서 더 개선된 언어이기 때문에 같은 문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구문 자체도 C 언어 구문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열의 각 원소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배열의 원소 추적을 할 때는 예를 씁니다. 다시 한번 이 대괄호 기호를 쓰고 여기에
몇 번째 원소를 찾아갈 건지를 적게 됩니다. 자, 적어서 얘를 가지고 공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공을 만들어주는 함수는 자, instantiat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instantiate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instantiate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공이 저절로 생성이 됩니다. 몇 개? 0번부터 6번까지니까 7개의 공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판별하는 부분도 좀 어려웠는데 반복하는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게 컴퓨터는 반복 계산에 능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 계산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맨 앞에는 반복 계산할 때 변수가 시작할 값을 적어주고 얼마까지 반복을 할 건지 이 루프 구문, 반복 구문을 종료를 할 부등식을 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반복을 하는데 이 변수를 얼마만큼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킬 건지를 적어줍니다. 근데 C샵에서는 하나만 증가시킬 때는 편하게 플러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instantiate이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저절로 생성하는 함수를 7번, 0부터 6까지 7번 호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컨트롤 P 눌러서 게임 실행했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죠? 그래서 스페이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공이 생겨서 저절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는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메이크볼을 할 때 이 메이크볼을 어디서 호출합니까? 업데이트에서 호출하는데 업데이트는 프레임마다 한 번씩 계속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스타트는 게임이 시작될 때 딱 한 번만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고 업데이트는 반복해서, 그러니까 루프 형태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루프는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처럼 특정 조건만 되면 계속 반복되는 함수가 업데이트 함수입니다. 업데이트 함수. 그래서 스페이스 누를 때마다 공이 계속 떨어집니다. 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 공은 킬볼 함수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는 기능까지도 우리가 집어넣어 뒀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변화를 줘볼까요? 우리가 공을 만들 때 높이,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Y 방향이잖아요. 하늘과 중력은 Y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높이를 좀 조정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공을 만들 때 이 공의 높이를 Y축을 5로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5보다 더 높게 혹은 낮게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스크립트에서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해서, 자, 높이는 소수점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롯으로 정의를 해서 높이는 영어로 height니까 height라고 할게요. 자, 이번엔 높이를 초기값을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 초기값을 10으로 해가지고 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낼게요. 자,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내는데, 자, 만들어 낼 때 이 하이트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이걸 보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좌표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좌표계. 자, 좌표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라 했습니다. 좌표계. 자, 여기 좌표계 있네요. 자, x, y, g에 대한 좌표를 이제 사용하는데, 요 좌표계 3개를 나열을 하는 거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가 하면 이 x, y, z 세 개의 나열을 하는 특성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니티에서는 이 벡터를 3차원 벡터를 벡터라고 쓰고 3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y 값을 내가 바꿔주면 게임 오브젝트가 생기는 높이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볼즈라고 하는 거는 배열인데, 대괄호 이용해 가지고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로 접근을 하죠. 여기 보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폼 포지션, 이게 보이는데, 자, 트랜스폼 포지션은 잘 보면 트랜스폼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계속 봐왔던 이겁니다. 공에 들어가면 컴포넌트 밑에 트랜스폼이 있고요, 그 밑에 포지션 있잖아요. 자, 요 값을 바꿀 수가 있는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요 프리팹인 블루볼 혹은 그린볼 이런 게 됩니다. 자, 여기에 컴포넌트로 트랜스폼이 있으니까 접근을 합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접근할 때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찍으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찍어서 들어가고, 트랜스폼도 컴포넌트인데 얘도 클래스거든요. 그 밑에 또 멤버로 또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지션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벡터입니다. 자, 여기서도 벡터3라는 게 나온 게 보이나요? 벡터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벡터3로 이제 받아야 됩니다. 벡터3 해가지고 포지션을 한번 받습니다. 포지션을 받아서 요 포지션에 벡터에 다시 내부로 컨테이너 속으로 멤버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점 찍고 Y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위치는 하이트이기 때문에 하이트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럼 포지션이 바뀌었죠. 요 포지션을 다시 여기로 돌려줍니다. 원래 위치를 받아서 높이만 바꾼 요 포지션 값을 넣어줍니다. 넣어서 인스텐시에이트를 하면 이번에는 요 코드 때문에 높이가 바뀌게 됩니다. 높이가 바뀌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 볼 포지션으로 가면, 자, 이번엔 아까 없던 하이트가 생겼습니다. 얘가 10이 됐죠. 10이 됐으니까 한번 볼 포지션에 놓고 컨트롤 P를 눌러 봅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위에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스페이스를 딱 누르면 위에서 떨어집니다. 위에서 떨어집니다. 자, 위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아까보다는 더 낮은 위치에서 떨어뜨리고 싶으면 10 하지 말고 3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3을 해서 컨트롤 P 눌러서 플레이를 시켜봅니다. 스페이스 누르면 조금 위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사라지면서 공들이 변화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이 들어가니까 좀 더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재밌어졌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C# 스크립트가 필요하고, 요 C샵을 여러분이 잘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유니티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유니티 스크립트라고 하는 유니티 스크립트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이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C샵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C샵을 공부하려면 C++를 또 알아야 되고, C++를 알려면 C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덧붙이긴 했지만, 여러분이 밑바닥에 있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차곡차곡 단계별로 이제 공부를 해야지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유니티 스크립트, C샵으로 이루어진 유니티 스크립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